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마음 공부 영상, 8번째 영상이고요. 이런 역기능적인 가치, 생각, 감정을 깨부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8번째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아마 지난 6번째 영상에서, 그리고 7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름의 방식, 즉, 자동적인 프로세스를 일단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치유의 첫걸음이 바로 알아차림이라 그랬어요. 그 7번째 영상은 유독 아주 장황했을 텐데요. 이번 8번째 영상, 그렇게 발견한 어떤 역기능적 가치, 생각, 감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부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생각은 진실인가? 내가 가진 역기능적인 가치, 생각, 감정을 파악하면서 적어보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깨부숴보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정에서 각자 가져보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가진 생각들을 늘어놓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하얀 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평소에 쓰시는 노트든 종이든 한번 이제 펼쳐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요. 종이에 뭐 1도 포장하거나 가식적으로 쓰는 거 없이 한번 다 가감 없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들, 어떤 신념들을 종이에 하나도 일도 뭐 숨기거나 쉴드 치거나 뭐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거 없이 그냥 일일이 나의 찌질한 면모까지 종이에다가 한번 나만 보는 거니까 한번 쫙 써보세요. 과연 그 생각은 사실인지, 그리고 그 후에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문구를 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잘난 사람들만 사랑받을 만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으려면 노력해야 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많은 거니까 저렇게 사랑받으면 사는 거야. 반면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문장을 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뭐 하려면은 뭐뭐 해야 한다. 어떤 당위적 사고죠. 아마 이런 문장들을 쓰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의식 깊은 곳까지 들여봐야 쓸 수 있는 문장이긴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떤 무의식이 있으면 그거 억누르기 위해서 의식은 반대로 이렇게 의식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있는 그대로 우리의 찌질한 면모도 다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감 없이 쓸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 공부를 스스로 하신 분들일 것 같아. 이렇게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문장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내력이 아니면은 일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장 못 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쓰셨으면 아마 이 정도 이런 성격까지 쓰셨으면은 되게 이미 거의 뭐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마 뭐 정말 처절해 보이는 문장들, 내 바닥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그것은 진실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발레들이 있어요. 발레. 그 발레들에 해당하는 사례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인터넷이든 뭐 신문이든 뭐 책이든 요새 좋은 세상이잖아요. 스마트폰만 꺼내면 다 나오니까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답게 사는 삶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한계들, 그럼 그 리미트를 거는 신념들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보면은 이제 저는 최근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한 번 더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기회가 잘 닿아가지고 공짜로 봤습니다.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그 아주 좋은 곳에서 공짜로 봐가지고 너무 흡족한데, 좋은 이렇게 좌석에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멘탈의 여자 주인공이 K 장녀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래서 저렇게 애쓰는 아빠, 저렇게 고생하시는 이민자 출신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위해서 내가 실망시키면 안 돼. 맞달로써 뭐 만족을 드려야 돼. 맞달로써
그 가업을 이어야 돼 등등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영화 보면 이제 스포가 될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당위적 생각인 거죠. 이제 내가 가진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늘어봐야 돼. 그래서 그 엘리멘탈의 여자 주인공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늘어보는 과정을 영화에서는 갖지는 않지만 그 주인공 남자 물 캐릭터 그 웨이드로 인해서 그 웨이드 물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 의미를 지니죠. 불과 물의 만남이죠. 불 같은 여자와 물 같은 남자의 만남이야. 불은 그 모든 뭐 생명의 기원이기도 하고 모든 걸 이제 데우고 이제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이 불은 과하면은 태워버리죠. 오히려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파괴시키는 종결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반면에 물은 불을 끌 수 있죠. 그리고 물은 이제 담기는 컨테이너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다는 거지. 그리고 물은 우리가 이제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 모습이 이제 리플렉트 되어서 반사되어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남자 캐릭터, 웨이드라는 물방울 남자 캐릭터가 의미하는 게 그 여자 주인공의 자아를 발견하는데 거울, 미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리플렉트 돼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반사해서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즉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과정인 역기능적 가치 생각 감정을 적어보는 과정을 그 여자 주인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물인 남자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추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너무 스포를 많이 했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과연 그런지, 과연 그 생각은 진실로 그러한지, 과연 장녀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과연 가업을 잇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그 발레를 들어서 한번 그 신념을 깨부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업을 이었는데 망한 케이스를 찾아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신념들 있잖아요. 뭐 여자는 나이 먹으면 뭐 가치가 없다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무슨 유튜버 있다며 뭐 여자는 몇 살이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니까 뭐 그 전에 아무나 골라 잡아라 뭐 그런 말 한다며. 몰라요. 전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런 신념을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갖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종이에 적어보라는 거야. 종이에 적어보고 과연 그러한지 그거야 발레를 찾아보라는 거죠. 저는 바로 발레 될 수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띠동갑 면허랑 사귀었던 그 여자분, 그 저랑 친합니다. 그분 이제 며칠 후면 저랑 같이 술 마시고 놀기로 했는데 얘기했잖아. 그 남자 띠동갑 면허라고. 근데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뭐 분당에 아파트도 있고 뭐 예금만 뭐 억 단위 돈이 그냥 입출금 통장 놀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이야. 외아들이어서 상속받을 것도 있고. 그럼 딱 아쉬울 거 없잖아. 여자보다 나이도 열 몇 살 어리지 뭐. 자,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되게 발레되는 사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발레 케이스들을 한번 여러분의 역기능적 신념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데 한번 찾아서 활용해 보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을 늘어놓고 그거를 깨부수는 이런 발레들 찾아보라 했잖아. 왜 그러냐? 어떤 극단적 생각과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함인 거거든요. 극단적 생각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이야. 여자는 나이 먹으면 가치 없어. 이거 되게 굉장히 극단적 생각이죠. 굉장히 익스트림한 생각이죠.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죠. 아무짝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이라던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해외 지사에 좀 파견을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저는 이제 중국어를 조금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중국 쪽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가고 싶은 쪽이 이제 대만이나 뭐 상해 이쪽 있잖아요. 좀 따뜻한 동네.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 그쪽으로 가서 이제 중국어도 활용하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체류하게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받는 돈도 더 많습니다. 뭐 주거비도 따로 나오고 뭐 받는 돈도 더 많고 만약에 자녀 있으면 그 국제학교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좀 낫겠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좀 싸니까 뭐 사치 안 하고 하면 조금 오히려 좀 더 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주제 그 해외로 좀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단념을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29 이랬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거든요, 29이. 근데 그때는 왜 그 29이 애매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혼 정년기인데 지금 해외 나가면은 괜히 나이만 먹고 2년 3년 나갔다 들어오면은 나이만 먹고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때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예 30대 중반이 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나가려면 그때 나갔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가기 싫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에 굳이 지금 나갈 필요 없다 때문에 지금 안 나가는 거긴 한데 만약에 그때 나가고 싶었다면 그때 나가는 게 맞아. 이런 것처럼 이제 극단적 생각으로부터 이제 어떤 나이라는 이슈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기회가 와도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가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인생의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그때 29살 때 어디 상해 나갔든 뭐 어디 나갔다면은 또 거기서 누구 만났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인생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발레를 찾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극단적 생각과 가치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나이 이슈 말고도 최근에 또 이제 하나의 예를 또 들자면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소개팅도 많이 하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소개팅 뭐 몇십 번 하고 했는데도 다 그냥 뭐 한 3번 이내로 만나고 다 헤어지고, 느낌도 잘 안 오고, 아예 또는 초장부터 느낌이 안 와, 서로. 뭐 그래.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내가 저 사람 안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 좋아하면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고, 뭐 그런 뻔한 그런 클리셰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면 또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팅 막 몇십 번 했는데도 남친 못 사귀는 거 보면 내가 매력이 없나? 또는 내가 소개팅 막 계속 하고 했는데 뭐 여친 못 사귀는 거 보면 내가 뭐 돈 없어서 저 여자가 나 안 좋아하는 건가? 내가 키가 180 안 돼서 그러는 건가? 우리 집이 뭐 엄청 뭐 잘 살지 않아서 저 여자가 막 나 안 좋아하는 건가? 막 또 이런 생각이 또 빠져들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거지. 그 원래 대다수가 꽝인 거예요. 그 원래 한 명만 잘 만나면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연예인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 4, 3이야. 3, 4, 3. 우리 좋아하는 사람 3, 싫어하는 사람 3, 별 생각 없는 사람 4.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거에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 막 예쁨 받고 그런 거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히려 그런 수많은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저한테 준 깨달음, 교훈이 뭐냐. 많이 해볼수록 오히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들은 사례가 100번 선보고 결혼한 여자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100번이나 선봤는데 여적 인연을 못 만났다는 거는 내가 매력이 없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원래 디폴트고 그게 다수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볼수록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또 too personal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래 그 역기능적 신념과 생각에 머물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잘 잊어버려, 그거를, 지나간 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유를 갖고 오래오래 지켜보게 되는 거지. 왜? 대다수가 꽝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거는 내 문제도 아니고 딱히 상대방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인연이 아닌 게 대다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간 거 빨리빨리 잊고 여유를 갖고 이제 오래오래 그냥 천천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든 아니면 타인의 삶이든 간에. 그래서요, 이렇게 역기능적 가치, 생각, 감정 깨부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저 친한 지인 여자분 말씀드렸잖아요. 띠동갑 연하랑 몇 년 연애했던 그 여자분, 막 결혼하자고 쪼르는데 그 여자분 거절하고 비혼주의자여서. 자, 그런 얘기 하면은 막 뭐 여자가 엄청 절세 미인냐부터 시작해서 막 뭐 돈이 많냐 뭐 이러잖아. 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은근 찾아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역기능적 신념들을 다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발레들을 찾아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냥 다 이제 흘려 보내게 되고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고 투 퍼스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잊어버리고 많이 막 해보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게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 이게 뭐냐 자의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자의식이 많은 사람은 그래야 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의식이 많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난 너무 특별한 인간이고 내가 너무 투 스페셜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거야. 한마디로 당위적인 사고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야. 머스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가 안 되죠. 왜? 그래야 해가 되는 거지. 근데 그래야 해대로 세상이 반드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야 해해서 알았어 하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야 해라고 나가는데 내가 왜?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야 해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야 해가 세상의 룰이 아니야. 날 그렇게 트리트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멘탈이 바삭바삭 쿠쿠다스 마냥 부서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역기능적 가치 생각 감정 다 깨부숴 보잖아요. 자의식 이런 것도 다 부숴보고 그러면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자의식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편안해져요. 일단 내 스스로가 편안해져. 그러니까 내가 자의식이 별로 없고 편안하잖아. 그러면은 내 인생도 편안해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대해요. 저 사람은 자식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던가 뭐 특별한 우월의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한 사람이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저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그냥 별 실없는 얘기도 막 하고 그냥 용건 없이도 톡하고 용건 없이도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기능적 감정 다 부숴보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잊게 되고 지나간 일 빨리 잊고 뭐 이렇게 별로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당위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무엇이든 다 일어날 수 있고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빨리빨리 잊게 되고 그래서 번뇌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게 다 괴를 같이 한다는 거 조금 약간 감을 잡으시겠죠. 이 모든 게 다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 없어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뭐 오래 머물지 않고 뭐 그래야 돼라는 거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있어가 디폴트 값이 되고 어떤 극단적 역기능적 가치 생각 신념 감정 이런 거 싹 깨부셨잖아. 그냥 거기서부터도 되게 평화롭고 되게 자유롭고 그런 거죠. 빨리빨리 지나가고. 네, 이번 8번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저는 또 다음 9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